최근에 광규형이 샀던 가격보다 하락된 거래가 나왔습니다. 광규형이 산 302동 주복 바로 옆동인 301동 17층이 8억의 실거래가가 찍혀서 이제 집값 더 내려갈 거니까 더 손해볼 건데, 광규형 2021년 7월에 사지 말고 더 버티다가 샀어야지. 왜 하필 그때 미리 사서. 안녕하세요, 건마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있는 광규 형님이 2022년 4월 방송에서 집 샀다고 알려졌을 당시에 해당 지역 60평대 실거래가가 무려 14억 원에 찍혀 있어서 이게 광규 형이 거래한 집이 아니겠냐며 엄청난 부러움과 시샘을 한몸에 받았었는데요. 당시 송도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 정부에서 전세대출까지 전부 막아버리는 초유의 대출 중단 사태를 거치며 집값이 하락하는 분위기를 보이던 시기라 송도 지역에서 하락 거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집 안 사고 버티던 광규 형이 14억에 영끌로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인간 지표가 확실하다는 말이 엄청나게 퍼졌었어요. 아니, 어렵게 고생해서 50대 넘어 내 집 마련한 사람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도 모자를 판에 뭐 그렇게 잘났다고 사람을 놀리나요? 솔직히 본인도 사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 사니까 배 아파 죽겠는데 배 아프다는 말은 못하겠고, 상대방이 사고 나서 이제 집값 내려갈 것 같으니까 쌤통이라며 비웃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집을 사지 못했던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치 본인이 미래를 예측해서 사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 위안하면서 희망회로 풀로 돌리고 있는 건데, 만약 본인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정말 힘드니까 남 욕하고 놀릴 시간에 빨리 마인드부터 바꾸세요. 그리고 사람을 놀리려면 제대로나 알고 나서 놀리던가. 광규 형이 14억에 영끌에서 집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 망했다고요? 전혀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광규 형을 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제대로 알고 있으면 못 놀리거든요. 제가 예전에 제대로 알아보고 팩트체크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광규 형은 언론에 알려진 60평대 주복을 산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일찍인 2021년 7월 5일에 50평대 주복을 8억 8천만 원에 대출 없이 올 현금으로 샀습니다. 이건 제가 등기부등본까지 찾아봐서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었으니까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걸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8억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 없이 올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놀릴 수 있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놀리고 있으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어요. 이거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말한 사람한테 멍청하다고 놀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본인은 지가 멍청한 줄도 모르고 남 놀리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이 사실만으로 놀릴 사람 대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등기부등본까지 까면서 팩트체크한 영상을 만들었던 시기는 광규 형이 집을 사고 거의 1년이 지난 2022년 6월 말쯤인데요. 그때 당시 광규 형이 샀던 주복의 동일평형 매도 호가가 최저가가 10억 5천이었고요. 그 다음이 10억 8천, 11억 막 이랬었어요. 광규 형이 집 사고 나서 호가가 한창 올라갔는데 인간지표라고 놀린다고? 말이 안 되죠. 물론 호가는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가격이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그 가격에 사지 않으면 그건 시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격에 팔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당시 부동산 분위기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호가에는 거래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래가 된 사례는 제가 팩트체크한 영상이 만들어진 시기로부터 2개월이 더 지난 다음에야 나오게 됩니다. 얼마에? 9억 3천만 원에. 광규 형이 8억 8천만 원에 샀던 금액보다 1년 뒤에 5천만 원 더 오른 가격에 실거래가가 실제로 찍혔어요. 이 사실을 알고서도 광규 형을 놀린다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냐고요. 어디서 남들이 떠드는 부동산 하락한다는 얘기만 듣고 광규 형은 망했다며 기정사실화시켜서 놀리던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니까 놀리는 거예요. 막상 사실을 알게 돼도 자신이 틀렸다는 거는 끝내 인정하지 못하고 사실을 부정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광규 형이 손해본 것도 사실이 맞는 거라며 계속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가 내리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할 거라고 떠들었더니 드디어 최근에 광규 형이 샀던 가격보다 하락된 거래가 나왔습니다. 광규 형이 산 302동 주복 바로 옆동인 301동 17층이 8억의 실거래가가 찍혀서 이제 그들이 했던 말은 사실이 된 것 같아요. 광규 형 2021년 7월에 사지 말고 더 버티다가 샀어야지. 왜 하필 그때 미리 사서 이런 시련을 겪어. 이제 집값 더 내려갈 거니까 더 손해볼 건데
때문에 우리 광규형 큰일 났다. 아니 진도준도 아니고 사고 나서 1년 후까지 올랐는데 2년 뒤에 떨어질 줄 어떻게 알고 그때 사면 안 됐었다는 거죠?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맞춰요? 보통 집을 주식이랑 비슷한 투자 방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집은 실거주 사용 가치가 있어서 안 사면 그만인 주식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자, 일단 광규형이 당시에 집을 안 샀어. 그리고 집값이 내려갈 것 같은데 내가 원할 때 집을 사려면 전세금에 목돈이 묶여 있으면 안 되겠죠. 게다가 요즘 전세 사기다 깡통 전세다 말 많잖아요. 내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집을 사려면 전세보단 월세로 사야 되겠죠. 2021년 7월에 집 안 사고 월세로 살았다고 가정하고 광규형이 지금 사는 집의 월세 시세를 알아보니 200만원 정도 했거든요. 집 산 지 1년 하고도 7개월이 지났으니 월 200만원씩 벌써 3,800만원 확정으로 지출했겠죠. 게다가 지금 집값이 계속 내려갈 거라는 사람들은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할 건데 지금 집 사겠어요? 안 살 거잖아. 한참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하는 거 보고 사도 안 늦으니까 지금 안 사죠. 이렇게 1년만 더 지켜봐도 2,400만원 추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야. 안 사고 버티면 그만이지만 집을 안 사고 버티면 월세라는 게 추가적으로 계속 나가. 내가 샀던 금액보다 6천만원 떨어져야 안 샀던 게 본전인데 집값이 안 떨어지고 버티거나 더 올랐어 봐. 손해가 복구 되겠음? 그리고 주식은 샀다가도 앞으로 계속 내려갈 것 같으면 조금 손해보고 손절 쳤다가 내려간 가격에 다시 사면 그만이지만 집은 액수가 큰 데다 거래 비용도 커서 손절 치는 순간 취득세 나라가 복비 나라가 팔 때 복비 또 들고 월세 살 집 복비 또 들어. 그랬는데 다시 집 사면 취득할 때 또 복비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돼. 이거 웬만큼 내려가지 않고서는 샀다 팔았다 하는 순간 돈 그냥 까먹는 거예요. 광규형이 50평대 8억 8천에 샀으니까 취득세만 2,954만원쯤 넘게 나오고요. 복비가 440만원 나오거든요. 이거 합치면 벌써 3,400만원이잖아요. 이런 거금을 포기하기 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집값이 5천만원 정도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8억에 팔고 다시 7억 5천에 산다고 가정하면 파는 집 복비 400만원 들어가지. 다시 사는 집 취득세 1,800만원에 복비 375만원에서 2,175만원 나오지. 또 집 팔았으니 1년 동안 어디 살아? 월세 살아야지. 월세 월 200씩 2,400 더 해가지고 4,900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사하는데 이사 비용은 안 들어감? 이삿짐 비용까지 더하면 지금 팔고 5천만원 싸게 다시 사도 손해를 보는데 이사까지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라면 이거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한 번 산 사람들은 더 좋은 집 가려고 파는 게 아니면 집을 잘 안 팔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미친듯이 폭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인기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보통의 집은 하락기에는 팔고 싶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는 특징까지 갖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본의 아닌 강제 존버까지 돼요. 광규형이 가지고 있는 주상복합을 보면 그나마 상승기에는 좀 팔리다가도 하락기 같을 땐 거래가 거의 없는데요. 남들이 집값 다 떨어진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집 살 사람이 없을 텐데 주거 환경이 아파트보다는 안 좋다는 주상복합을 사려는 사람은 더 없을 수밖에요. 물론 주상복합이 상업지역에 있어서 건물 자체를 굉장히 고급지고 멋지게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데다가 층간소음도 덜해서 주상복합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주상복합 좋아하는 편이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주복이 아닌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하더라도 진짜 인기 있는 단지들이 아니면 부동산 하락기에 거래가 거의 없는 건 사실이에요. 상승기 때 찍히는 거래량과 하락기 때 찍히는 거래량을 보면 하락기에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기에 대부분의 물량은 하락기에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리게 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반강제로 존버가 알아서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집값이 내려갈 것 같아서 팔더라도 많이 안 내려가면 손해가 확정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하락기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내려갈 것 같다고 못 견디고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안 팔았던 것보다 이득 볼 수 있을 만큼 내려가더라도 그때 살 수 있으면 다행인데 계속 내려가는 중이라면 더 내려갈까봐 못 사죠. 이거 진짜 못 사요. 그리고 다시 오르면 최저로 내려갔던 가격이 생각나서 못 사고요.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못 사요. 그러다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오르면 이거 손해 완전 확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못 사고요. 거기서 더 오르면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게 되죠. 실제로 가만히 있었으면 몇십억짜리 집에 살고 있었을 텐데 앞으로 집값 내려갈 거라고 실거주하는 집 팔았다가 두 번 다시 그 집 못 사고 당시 집 팔았던 돈으로 전셋집 옮겨 다니다가 전셋값도 계속 오르니 점점 더 살기 안 좋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재산인 집으로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인생 도박했다가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몇 년간 집값 좀 내려가도 그냥 계속 그 지역에 살면 이사도 안 다녀도 되고 거주지 확실하니 삶이 안정
안정되고 좋은 점 많거든요. 그냥 그렇게 계속 살다가 나중에 집값 더 오르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얼마나 더 벌고 싶어서 도박을 하나요? 광규형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집값이 내려갈 것 같아서 집을 사지 못했던 평소 마인드를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집이 사고 팔기 편한 주식 같은 거였다면 광규형은 진작에 손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득을 극대화하겠다면서 최저 타이밍 재다가 집값 다시 오르면 예전처럼 또 집 못 사고 계속 올라간 집값 보면서 저 집이 내 집이었는데 그냥 살 걸 하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게 눈에 보이죠. 사람은 정말 변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집은 특유의 무거움 때문에 사고 팔기가 어려워서 이런 보통 사람들의 실수를 막아줘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집값도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다고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어도요, 사람은 많은 사람이 모여 살수록 살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인구가 몰리는 지역은 있기 마련이고 인구가 몰리는 지역의 땅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만한 집은 모자라게 되어 있어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인구 감소하면 어쩔 수 없이 집값도 내려갈 것 같다고요? 네, 그 말도 맞아요. 지금 집값이 내려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골 가보면 알죠. 가격이 내려가기는커녕 그냥 버려지는 집도 겁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못하고 내려갈 지역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시골에 집이 버려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왜 당신은 시골에 엄청나게 싼 집에 살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죠? 다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없는 지역에 혼자 살면 배달도 못 시켜 먹지, 병원도 없지, 극장도 없지. 혼자 살면 힘드니까 사람들 있는 곳으로 모여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골 빈집이 버려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수도권 및 인기 지역의 집값은 겁나게 비싼 거예요. 인구는 줄고 있지만 사람들이 계속 몰리니까 비싼 거고요. 이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지역 버려지고 사람이 몰리는 지역은 점점 비싸질 거예요. 광교형이 집 산 송도라는 곳은 미래를 내다보고 만든 계획도시이자 인천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람들은 송도에 계속 살고 싶어 할 것이고, 그래서 광교형은 8억 8천만 원에 산 지금의 집값이 8억으로 조금 내려갔다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고 본인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오른 집값 잘 누리면서 살게 될 겁니다. 유명 연예인 걱정할 시간에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가진 자본 불려가지고 최대한 하루빨리 인구 모일 지역에 집 사놓자고요. 끝.